안녕하세요. 시험서 옆집 아저씨 태우입니다. 오늘도 적합성 평가로 찾아왔어요. 오늘까지만 보면은 당분간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7월 24일부로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가 개정이 됐어요. 변경 사항들이 좀 많은데 뭐 전부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오늘 살펴볼 건 자기적합 확인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게 새로 도입이 되는데 뭐가 바뀐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자기적합 확인이 뭔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하잖아요. 요거를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인증 제도들은 뭐든 간에 이제 위험도나 유해도에 따라서 위계를 갖고 있습니다. 뭐 정경품이라고 친다면은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이는 뭐 적합성 평가와 똑같거든요. 적합성 평가에서는 이제 적합 인증, 적합 등록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공산품들, 무선이 없는 기기들은 전부 다 적합 등록에 해당이 되는데, 적합 등록이 사실은 지정시험 기간하고 자기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유형은 크게 이제 적합 인증, 지정시험 기간, 자기시험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잠정 인증이란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제외를 하고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변경이 된 게 적합 등록이고 그 중에서 자기시험이에요. 두 개 차이가 뭐냐면은 지정시험 기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된 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해서 인증을 받아라 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이 해외 제품을 국내로 가지고 와서 국내에 있는 시험 기관에다가 시험을 받고 그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로 인증서를 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험은 이거랑 다르게 지정된 시험 기관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해외나 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시험 기관을 사용해서 발행된 시험 성적서로 인증이 가능한 그런 제도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대한 셀렉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 시험을 한 시험 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절차가 간소화된 거죠. 그래서 전원이 굉장히 낮거나 기능이 단순한 그런 제품들이 자기시험 적합 등록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시험 적합 등록 대상이 자기 적합 확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예 그냥 유형 자체를 갈아 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증서의 유무입니다. 기존엔 적합 등록이든 적합 인증이든 적합 등록이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인증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적합 등록 필증이 나오고 적합 인증 같은 경우 적합 인증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직인이 박힌 걸로 해서 국가에서 인증서를 내주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적합 확인서라고 하는 선언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해서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더 이상 인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첫 번째에 파생된 거, 연계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면허세나 등록비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의 적합성 평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전자민원센터에서 인증 신청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이 사이트에 신청을 하고 나면 적합 인증 같은 경우는 담당자의 리뷰를 통해서 인증서가 나오고, 적합 등록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증서 나왔어요. 나라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면허세라든지 등록비라든지 이런 세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적합 확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면허세나 등록비 같은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리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합 등록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식적인 문서들을 전부 다 채우고 나면은 인증서가 자동으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즉시 발행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 낮 시간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녁 시간대 한 오후 5시나 6시 혹은 그 이후 시간대라고 한다면 인증서가 다음날 발행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합 확인이다 보니까 스스로 확인해서 요 선언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국립전파연구원에 보면 자기적합 확인 공개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개를 신청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바로 인증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적용되는 대상인데요. 기존의 자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든 제품들이 자기 시험 대상이 아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제품들, 보편적이지 않은 제품들이 대상이고요. 제일 많이 활용이 됐던 거는 이제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로 동작하는 기자재가 UBD-군이라고 해서 자기 시험 적합 등록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전체 품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들이 대상이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USB 건전지, 충전지로 동작하는 기자재
가 똑같이 자기적합 확인 대상이라서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조명 기기류들이 지정 시험 기간들이 많은데 이제는 전부 다 자기적합 확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명 기구, 등기구뿐만 아니라 컨버터, 안전기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자기적합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 변경 사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조명 기기류일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변경 신고와 관련된 건데, 요건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적합성 평가에서는 변경사항을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가 제품에 대한 변경,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에 대한 변경은 아니지만 유지 관리를 위한 변경 사항들. 뭐 이건 모델명이나 아니면 제조사나 혹은 제조국, 그리고 이제 상호나 뭐 대표자의 변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품에 대한 변경인데 그 변경사항이 굉장히 작아서 굳이 시험을 통해서 재확인을 할 정도는 아닌 변경사항이 있어요. 여튼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이 3가지 모두 다 변경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적합 확인 제도에서는 뭐 저항이나 인덕터, 그리고 캐패시터나 다이오드와 같은 이런 소재에 대한 변경이나 전력 용량, 와트에 대한 축소 같은 경우는 변경 신고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경사항이 많았던 조명기기를, 특히 등기구두 그리고 컨버터와 같은 곳들에서 영향이 크겠죠. 왜냐하면 변경 신고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조명기기류 쪽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부분들에서 영향이 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보면서 그리고 파보면서 사항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적합 확인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기시험 적합 등록이라는 걸 완전히 대체했죠. 오늘은 변경사항을 가볍게 살펴보는 정도로만 보았고요. 뭐 추가적인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인증이나 제품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